이거 봐도 유튜브 아크 영상 이런 거는 진짜 조회수도 없고 인기가 없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뭐 좀 인기 있는 영상 이런 거 없을까요? 그 쇼츠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쇼츠 영상 어떠세요? 쇼트? 쇼트가 인기가 많다고? 네, 조회수도 보면 쇼츠가 많아요. 그래 그거야. 나도 쇼트가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했어. 쇼트 한번 가보자. 아, 쇼트 아니고 쇼츠 말한 건데 쇼트 누가 보노? 조회수 안 나온다고 내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It's not a game, it's a rich thing. 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인트로를 보셨겠지만 아주 인기 있을 만한 쇼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쇼트 한번 우선의 용접 영상을 앞으로 이제 쇼트 영상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올 건데 용접기 영상을 좀 설명하기 전에 용접기 사용법이라든지 요 가스 이 유량계 사용법을 한번 설명드리는 오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이제 용접기인데 보시면 요게 이제 피덕이라 그래. 피덕이 이제 미니 피더라고 해서 피덕이고 요게 용접기 본체입니다. 이제 본체인데 현장에 가면 본체가 이렇게 생긴 용접기도 있는데 대부분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디지털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우리 용접기 보면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 바늘침이 되어 있죠. 그렇게 용접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용접기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피덕이라고 하고 얘는 가스예요. 그럼 당연히 용접기에서 접지가 물리고 그 다음에 용접기가 있는 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우선 가스부터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가스 같은 경우는 유량계가 있는데 유량계에 보면 이 가스 게이지가 나오는 이 알곤 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플로우메터라 그래요. 이 플로우메터는 어떻게 이 유량계를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게이지 보면 용접기를 안 켜면 안 올라가는데 자, 용접기 지금 전원을 올렸습니다. 전원 올리면 가스를 켜게 되면 가스 압력이 올라가요. 근데 압력이 죽었잖아요. 여기서 밸브를 원래 잠가서 압력을 열어주게 됩니다. 열리죠? 압력이. 여기서 압력이 파일판 이렇게 쭉 닫히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 압력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면 가스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압을 이제 실제 사용하게 되면 조절하는 거예요. 유량은 보통 10에서 한 15 정도 되면 되고 게이지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한 4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와 주는 게 좋아요. 자, 실제로 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게이지를 돌려가지고 압력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압이 이빠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빠이를 뭐라고 하죠? 가득 최대한 많이 튼 상태에서 용접이 끄고 나면 다시 세팅을 할 때는 요거를 끄고 나면 이게 유량계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풀어주는 게 좋아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나면 요 게이지가 압이 올라가거든요. 유량은 한 10에서 15 정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 가스가 압력이 기체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냉각된 기체가 나오다 보니까 유량계가 얼어요. 그래서 이 예열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는 꽂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용접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우리 아주 예전에 보던 110V 맞죠? 이 110V 모양 돼 있으면 이건 되게 옛날 거네가 아니고 110V 모양으로 돼 있으면 용접기에 꽂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0으로 돼 있으면 전기 코드에 꽂으시면 돼요. 아주 옛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110V 구조라면 용접기 뒤에 찾아보시면 꼽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꽂으시면 되고 220으로 돼 있으면 전기선 리드선 가지고 가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럼 안 꽂아도 되냐? 안 꽂아도 간단하게 용접할 때는 상관없는데 용접 오래 하시면 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피덕인데 나중에 이제 피덕이 영상이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나중에 영상을 이제 띄우면 되고 이 피덕이 같은 경우는 피덕이 본체에 위에 보시면 전류 밑에 보시면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용접기에 보시면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어요. 암페어가 있고 볼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류 같은 경우는 용접봉이 나오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는 용접봉이 나오는 속도. 그러니까 전류를 올리면 용접봉이 어떨까요? 빨리 나와요. 전압은 그 용접봉을 녹이는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접봉이 나오는데 전압이 있어야 용접봉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 전압의 개념은 이렇다 하는 거 알고 토치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접기 토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배관 용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용접기 토치 같은 경우는 일반 토치는 이렇게 고정형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다? 배관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렉시볼입니다. 플렉시볼 같은 경우는 토치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꺾지 마세요. 예, 반대로 실제 다 꺾이죠. 우리 배관 용접할 때는 자세가 안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티그 CO2 토치도 이렇게 플렉시볼이라고도 하고 플렉시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플렉시볼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코브라죠, 코브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용접기 액세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를 뭐라 그래요? 노즐이랍니다. 노즐. 그 다음에 얘를 노즐이라고 하고, 자, 지금 이제 앞전에 바로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잘 빠지지가 않는데, 자, 요 상태에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 중간에 있는 요 얘를 우리가 이제 절연관이라고 그래요. 절연관. 인슐레이터, 절연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요 가스 분사기죠. 중간에 들어가는 게 가스 분사기인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디퓨저라 그래요. 가스 디퓨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 앞에 헤드에 들어가는 거 있죠. 얘를 팁이라 그래. 팁. 우리 저 나이트 같은 데나 이런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트를 안 가봤기 때문에 요 팁. 얘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이런 거 코드인가 봐. 이런 거 좋아하는가 봐. 숫자가 1.2라고 적힌 것도 있고 1.4다 적힌 것도 있고 1.6이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용접봉 롤에 보시면 용접봉 굵기가 얇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제일 얇은 거는 통상 1.2를 사용하고 중간 건 1.4, 제일 굵은 건 1.6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해양이나 배관 용접할 때는 1.6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공장이나 이런 양을 많이 때우는데 사용할 때는 1.2나 1.4나 1.6을 사용해요. 근데 1.4나 1.6 같은 경우는 전자세 용접보다는 이런 포지션 그냥 아래보기 용접이나 이런 물량을 많이 용접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굵은 용접봉을 쓰기도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여기 팁에 보면 이 크기에 따라서 이 구멍이 틀려요. 그래서 팁에 맞는 이 구멍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용접기 알기 전에 이런 액세서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 그 다음에 풀게 되면 요 토치는 빠져요. 렌치 가지고 풀게 되면. 자, 요렇게 토치는 구성이 이어지고, 자, 용접기로 한번 가보면 용접기에는 볼테이지가 있고 이제 커렌트, 전류가 있고 전압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피더기에도 전류 전압이 있고 본체에도 전류 전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기존의 용접을 할 때는 우리 티그 용접처럼 유무가 있어요. 티그 용접은 우리 유무 반복이 있죠. 근데 CO2 용접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과 수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은 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동은 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크레이트 온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은 뭐예요? 크레이터가 있다. 있으니까 유야. 크레이터 유. 그 다음에 오프는 크레이터가 없어. 무. 말 그대로 그냥 크레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류 전압을 맞추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메인 전기는 이 피더 전기가 메인 전기예요. 1차 전기라고. 순서가 1차 전기예요. 유를 하든 무를 하든 얘가 여기서 전기 맞추는 거야. 피더에서 전기 맞추는 거라고 해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얘가 리모컨이야. 얘가 달려있는 이상 피더 갖고 가가지고 전류 전압 맞춰가 용접하면 돼. 자, 유로 하든 무로 하든 메인 전기인데,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무로 했어요. 무는 아무것도 없잖아. 스위치를 누르면 용접이 되고 가스가 나오죠. 떼면 용접이 끝나요. 그러면 누르면 어디 용접기가 어디서 세팅한 전기가 나오냐면 피더에서 세팅한 전기가 나옵니다. 떼면 용접이 끝납니다. 자, 근데 크레이터 U를 하면 여기 보면 크레이터 ON이라고 돼 있어요.
크레이터 U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기가 세팅이 되냐면 스위치를 한번 딱 눌리고 떼잖아요. 자동으로 와이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이야, 자동. 말 그대로 대신에 이제 용접은 자동인데 한번 눌리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내려고 스위치를 딱 눌리면 무엇이 나오냐? 크레이터 전기가 나옵니다. 우리 티그처럼. 근데 그 크레이터 전기는 어디서 맞추냐? 그거를 여기 본체에서 맞추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크레이터 물을 냈을 때 나오는 전기는 피다에서 나오고 U를 냈을 때도 메인 전기는 피다에서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전기는 피다에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크레이터 U, 쉽게 말하면 자동을 했을 때 1차 전기는 피다기에서 나오고 2차 전기는 본체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응용하기 나름이지만 1차 전기와 2차 전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장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다가 전류전압이 안 맞춰지면 U로 걸어놓고 본체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용접기에 보시면 가스 체크라는 게 있어요. 가스 체크를 눌리게 되면 가스가 지금 압력이 올라가서 가스가 계속 나와요. 그럼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플로우 메타가 올라가죠. 그러면 가스가 유량이 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럭스 코드, 그 다음에 솔리드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플럭스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FCAW라고 해서 플럭스 코드 와이어. 자, 우리나라 이 와이어로 치면 흑색깔, 이게 플럭스 코드 와이어입니다. 그럼 우리 저 학원에 있는 다른 거 지금 금색, 그죠? 밀러 용접기에 걸리는 금색깔 와이어 있죠? 밀러 용접기도 지금 하나는 지금 흑색이 걸려있고 하나는 금색이 걸려있어요. 금색깔 용접봉은 GMAW,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이라 해서 솔리드 와이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자격증 특수 용접 기능사 국가자격증 칠 때 솔리드 와이어를 아마 쓸 겁니다. 지금 바뀌어 쓰죠? 예. 한 20년 되다 보니까 단지가 기능사는. 자, 그래서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GMAW로 해서 여기서 와이어를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무슨 와이어다? 플러스 코드죠. 그럼 플러스 코드에 걸어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1.2, 1.4, 1.6 아까 전에 제가 도입에 설명했죠. 와이어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이어는 지금 1.2거든요. 용접봉에도 나와 있어요. 1.2라고. 그럼 용접봉이 나와 있으면 1.2를 선택했으니까 앞에 팁도 바꿔야 되겠죠. 1.2로. 그 다음에 여기 피다에 보시면 이 세라믹이 있어요. 세라믹도 세라믹 구멍에 따라서 홈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거든요. 베어링하고 이런 것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나 양이 많아지니까.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암페어 볼테이지, 쉽게 말하면 여기도 전류 전압이 있죠. 전류 전압을 올림으로써 이 전류 전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기는 여기서 맞추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용접은 1차 전기보다 2차 전기가 작아요. 근데 배관 용접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2차 전기를 더 높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나중에 한번 교육을 한번 시간을 때 한번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인덕턴스라고 있습니다. 보통 인덕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뭘까요 이거? 보통 아크에도 보면 인덕턴스라가 뭐 저항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용접기에서 보시면 인덕턴스는 보통은 스타팅 전기를 안정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시작 전기를. 우리 아크로 지금 핫 스타트 같이 이렇게 시작 전기를 좀 안정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좀 고전류로 시작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안정을 시켜주는 이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용접기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와이어 같은 경우는 얘는 플러스 코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자세 있죠. 4가지 자세. 이 4가지 자세를 CO2 와이어로 전기를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 용접을 파이프를 떼우기 전에 우리가 이 철판에 대한 이런 용접 자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이 전류 전압을 맞추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전기만 이렇게 낮췄다가 전기만 올렸다가 내 컨트롤하는 각도에 따라 조절하면 되지만, 얘는 이 전류 전압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CO2 같은 경우는. 사실은 CO2 같은 경우는 이 전류 전압을 맞추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초보들도 전류 전압만 맞춰주면 용접 금방 해요. 좀 보여주기만 하면.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물론 모재의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개념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선 자세는 이렇게 4가지 포지션이 가장 이제 많은 4가지 기본적인 자세인데, 플레이트로 봤을 때 이 아래 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용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래 보기. 물이 좀 많이 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류가 있고, 자, 암페어 볼트로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전류가 아까 뭐랬습니까? 전류가 Y의 송급 속도였어요.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요. 전류가 Y의 송급 속도죠. 전압이 녹이는 세기예요. 요거 설명 제가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이해도를 좀 이렇게 높이고자. 그러면 전류 같은 경우는 와이어 송급, 와이어가 나오는 속도예요. 와이어가 쭉쭉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전압은 녹이는 세게 암페어 볼트 하면 대부분 나중에 가가지고 뭐 암페어가 어떻고 볼트 헷갈리니까 그냥 와이어 송급 속도가 녹이는 세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좀 빠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좀 높이고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좀 전류 맞추기가 쉽냐면 얘를 밀가루 반죽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요거 한번 들으신 분도 있죠? 그러면 전류 같은 경우는 밀가루예요. 말 그대로. 요새 밀가루 좀 비싸죠? 아, 그럼 밀가루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고기 일단 밀가루로 할게요.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는데 전류 같은 경우는 와이어의 송급 속도고 밀가루라고 생각하고 반죽을 하는데 그럼 전압은 말 그대로 물이야. 반죽에다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바닥에다가 치대요. 쫙 이렇게 막 발라야 돼. 그럼 어떤 느낌이 좀 빨리 발릴까요? 좀 물이 많아갖고 착착 던지도 착착 퍼져버려야 막 치대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전류 전압을 맞출 때 전류 전압의 밸런스가 와이어보다 전압이 높은 게 좋아요. 물론 아래복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류 자체도 많은 게 좋지만 그 전류 자체의 밸런스에 비하면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물이 막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물성이 좀 이렇게 잘 퍼진다고 생각해야 되나? 좀 엄청 무르다? 잘 퍼진다? 마치 물에 더 가깝다? 그냥 마치 그냥 벽에다가 얹어 놓으면 이제 흘러내릴 것 같은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 있죠? 그런 정도로 이 전류 전압을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죠. 이 아래보기 하실 때는요. 그러면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이 버티칼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 2, 3, 4라고 된 게 우리 성급 자세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티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버티칼 벽에다가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치댄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아래보기 전기로 이렇게 물고 그럼 어때요? 치대면 어떻게 될까요? 쭉쭉 다 흘러내려 버리겠죠.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밀가루 반죽을 벽에다가 해갖고 우리 찰흙같이 밀가루 반죽을 쫙쫙 반죽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탁 붙여갖고 모양을 예쁘게 낸다. 그럼 느낌이 반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뻑뻑해야 되죠. 그 전류 전압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버티칼 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와이어가 더 강하고 전압이 조금 더 약해서 느낌이 뻑뻑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버티칼이 됩니다. 그럼 수평 같은 경우. 자, 수평 같은 경우는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지를 해보면 어때요? 사이센물이 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도에 따라 다른데 아래에서 조금 위쪽으로 용접을 해주는 느낌으로 용접은 하지만 와이어의 힘이 조금 더 아래 보기와 느낌은 비슷하지만 와이어의 힘이 더 좋아야 돼요. 밀어주는 힘이에요. 왜냐면 이게 밀다 보면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와이어는 조금 더 뻑뻑해야 됩니다. 느낌 자체는 아래 보기에 가깝지만. 자, 그래서 오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 지금 벽 쪽에다가 치대면 어때요? 버티칼 쪽에 가깝지만 전압이 조금 높아야 쫙 퍼져가 잘 붙겠죠. 요 부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와 4 같은 경우는 2는 아무래도 아래보기 쪽에 좀 더 가깝지만 아래보기 쪽에서 와이어가 전류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 게 2가 되고요. 4 같은 경우는 아래보기에 가깝지만 전압이 조금 더 높은 용착이 잘 되는 쉽게 잘 퍼져서 달라붙는 느낌이 오는 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아래보기를 기준으로 오바이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밸런스는 좀 줄어들어요. 똑같이 해버리면 다 흘러내리고 난리가 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영상 길어지면 또 안 되는데 이건 뭐 자르면 되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아까 전에 전류 전압을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조물을 용접할 때 있어가지고 1차 전기하고 2차 전기가 있잖아요. 보통은 일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1, 2차 전기가 나오는 크레이터 U를 사용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럼 구조물을 용접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 전기를 맞추는 방법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면 현장 용접을 할 때는 이 필렛 용접이나 파이프 용접이나 할 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구조물을 용접할 때 뭐 파이프를 용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배관 용접하니까 구조물을 용접할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포지션의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바이드도 나오고 맞죠?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 용접 자체가 우리가 RT 용접이 아니라면
매번 용접하고 아래 보기 떼우고 전기 맞추고 버티칼 떼우고 전기 맞추고 오바이드 떼우고 전기 맞추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정률이 올라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용접할 때는 아까 전에 용접기에서 배웠던 1, 2차 전기를 활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래 보기도 되고 버티칼도 되고 오바이드 때는 그 어중간한 전기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버티칼 전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 1차 전기와 2차 전기를 두 개를 분류를 해서 그럼 어때요? 아래 보기 전기 쫙 떼우다 커넥터 딱 잡으면 어때요? 버티칼 전기 나오죠? 버티칼 전기 떼우고 또 요건 아래 보기 전기와 비슷한 오바이드 전기를 떼우고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용접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고요. 전기를 처음에 한번 세팅할 때 정확하게 맞춰놓고 내가 용접할 구조물의 전기만 세팅해 놓으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차 전기로.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고 아무튼 용접기 기능 설명이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